또 하나 이상한 점은 당시에 이 대장동 브로커였던 조우영, 이 가짜뉴스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.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 조우영을 보고 네가 조우영이야? 누구 검사시켜서 커피 타줘서 돌려보냈다. 그로부터 대장동 일당의 부정대출 축제가 시작됐다라는 가짜 인터뷰 아니겠습니까? 이 조우영이 저 대선 당시에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수사무마는 없었다, 윤석열 못 봤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언론 매체들이 내 이 말은 한 줄도 안 써주더라 라고 주장했다는 검찰의 전원을 특정 매체가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. 특정 매체의 전원 보도라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은 JTBC 경향신문과 인터뷰했다. 윤석열 검사에게 조사받은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다. 하지만 내 이런 입장은 보도가 안 됐다. JTBC 기자에게는 30분 넘게 설명했다. 해당 기자는 대선 이후 뉴스타파로 이직한 상황입니다. 뭔가 이상하죠? 조우영의 이 반박은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대선 이후 뉴스타파로 이직한 해당 기자는 조 씨보다는 남욱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자기는 판단했다. 남 씨의 진술 번복은 알지 못했다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도 하고 있다. 박장호 의원님, 네. JTBC에서 당시에 대장동 브로커를 인터뷰하고 뉴스타파로 이직한 저 기자의 해명이 충분한 해명으로 들리십니까? 그렇게 안 들리죠. 그렇게 안 들리고 좀 전에 저희가 하단에 본 것처럼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 이미 남욱 변호사 다른 얘기를 해요. 이미 다른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는 나는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렇게 조우영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좀 전에 우리 박용진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. 선거를 앞두고 저는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거의 정치적 사활을 걸고 막 이제 선거를 임했잖아요. 우리 둘은 저런 뉴스가 나오면 양쪽으로 다 진영이 갈려져서 믿거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대장동 문제는 이재명 후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기를 이건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이 됐다.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고 그 뿌리는 윤석열 후보다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막 혼돈스러워지는 국민들이 계셨잖아요. 이 국민들이 그때도 판단을 유보하고 그럼 어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를 보고 있는 차에 대선 딱 3일 전에 저 보도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소위 물타기가 먹힌 건데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믿을 수 있거니 없거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 그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좀 전에 한번 봐요. 지금 JTBC에 있다가 뉴스타파로 이직한 저 기자가 어정쩡한 해명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 보도를 뉴스타파가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. 전해 9월 달에 이미 인터뷰가 따졌는데 그거를 몇 달을 묶어서 선거일 3일 전에 저거를 내요. 그리고 그걸 내면서 9시 40분경에 첫 보도가 되면 그때 당시 선거 굉장히 바쁠 때예요. 해당 기자들도 각 매체별로 다 엄청 바쁠 때예요.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저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면 아무리 중요한 비중의 새로운 뉴스가 나오더라도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언론의 사명이거든요. 그래서 자수 하나까지도 다 확인하면서 보도가 되잖아요. 근데 윤석열 후보 측 확인도 안 하고 다 저런 식으로 따라서 보도를 합니다. 누굴 믿고? 경향신문은, 한겨레신문은, 그다음에 오마이뉴스는 누굴 믿고 저런 걸 썼는지 저는 그게 무언가 어디선가 과거로부터 그 이전부터 무언가 영향이 있지 않았으면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전문 용어 들어갑니다만은 소위 언론 매체 우리 기자들 밖에 나와서 많이 활동하시는데 데스크에 그날 활동한 것 중에 중요한 것들 기사화되지 않은 내용들 소위 정보 보고 많이 하잖아요. 그 정보 보고 다 축적이 되어 있잖아요. 축적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다 그거 대조해보고 검토해보고 보도가 되잖아요. 저 경향신문 JTBC에 이미 조우영이는 나는 윤석열 후보를 알지도 못한다. 왜냐하면 이 조우영의 이 당시의 반박이 중요한 이유는
자, 김만배는 윤석열이 조우영한테 커피 타주면서 무마했다고 했어요. 무마 사건 근데 소위 뚫뚫 말았다는 커피 거죠. 얻어먹었다는 조우영은 윤석열도 못 받고 사건 무마도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있어요. 그러면 사실은 보도 안 하는 게 맞거든요. 보도 안 해야 되는 거고 그거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당사자가 커피 먹었다는 당사자가 윤석열 못 봤다는 건데. 그러니까 그건 보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그 몇 달 후에 그 2022년 3월에 가서도 그때 당시에 조우영의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이건 보도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. 또 하나 또 의심스러운 대목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한 2천만 명이나 들어가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굴러가는 기사를 본 사람들은 한 2천 명 정도가 이렇게 숫자가 카운팅 됐대요. 그런데 추천 수는 2,330명이에요. 내가 정작 기사를 본 사람보다도 추천한 사람이 더 많아요. 그럼 뭔가 조작의 흔적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할 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는 그 매체들, 그 기자들이 자신이 있었던 거는 저는 계속해서 누군가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 오래전부터 어느 시점에 이런 게 나갈 테니까 너는 받아 써도 된다라는 게 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신의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거를 마구 퍼날러서 밤새도록 커뮤니티를 퍼날러서 다음날 세상이 온갖 바뀌게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가민가 했던 중간에 있던 분들이 아 진짜 윤석열 후보 때문에 대장동이 생겼구나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 했구나 라고 믿게끔 영향을 엄청 미치려 했던 세력들이 있다. 그 그림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. 예, 아직은 의혹입니다. 분명한 것은 만약에 당시 커피 얻어먹었다는 조우영이 해당 의혹을 계속 재생산했던 매체한테 나는 윤석열 못 봤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보도를 강행했다면 무언가 논란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. 그것이 대통령실이 말했던 것처럼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의심될 만한 수준인지 여부는 검찰이 오늘 신학림 씨를 소환 통보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섣불리 단정할 수만은 없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립니다.